안녕하십니까. 꿀장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꿀장의 블로그 마케팅 동영상 강의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블로그 포스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팅입니다. 고객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는 경로가 닉네임을 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고객들이 내 블로그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블로그 포스팅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포스팅은 글을 쓴다고 해서 뭐 검색에 노출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이 네이버에서 원하는 검색 로직에 있는 부분들을 준수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진행하는 동영상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이 원칙은 아닙니다. 꿀장이 다년간 블로그 마케팅 강사와 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체험한 경험치를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실천 안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저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명확하게 본인들의 경험치나 블로그 운영에 대한 어떤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저에게 강의를 듣는 사람도 강사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하는 게 강사에 대한 A도 되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글쓰기를 누릅니다. 글쓰기를 누르면 글쓰는 창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이거는 작년 12월 17일부로 업데이트가 됐던 스마트 1 베타 버전입니다. 그 전에는 스마트 3.0이었었는데요. 네, 스마트 에디터 3.0에서 버전 바뀐 게 스마트 에디터 1 베타 버전입니다. 1 베타 버전에는 기존에 작성하던 글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그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저는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3.0 버전하고 다른 점은 이 작업 메뉴들이 전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좌측에가 있었죠. 그리고 포스팅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이 노출이 되는 부분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 사진을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작업을 해놨던 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우고 사진 넣는 방법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목은 담양 창평 맛집 대표 삼겹살과 김치 뚝배기가 맛있는 도나도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양 창평 맛집과 대표 삼겹살, 김치 뚝배기, 그 다음에 도나도나 4개의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사진은 클라우드에서 배경사진과 그 다음에 내 저장 장치에 있는 배경사진인데요. 대부분이 블로그 하나만 운영한다면 클라우드에서 배경사진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밤을리진 동부 같으면 블로그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카페에도 글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썼던 사진과 쓰지 않는 사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형 하드에 대부분이 사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 첨부를 누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외장형 하드에 사진 자료, 캐논 사진 2019년 안에 자, 캐논 사진부터 보면 2019년부터 쭉 2008년부터 계속 2019년까지 있죠. 2019년을 누르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2월에 누르면 2월에 진행했던 것들은 이렇게 전부 그때그때 이슈마다 별도의 이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1일날 했던 담양 도나도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나도나를 누르면 여기 안에 3개의 폴더들이 있죠. 이거는 이미 포스팅을 했거나 포스팅을 하려고 사진을 넣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데 포스팅을 할 때는 여기 폴더에 없는 사진들을 포스팅을 하면 같은 사진을 다시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올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배경사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진이 지금 위쪽에는 좀 잘렸죠. 좀 이동을 시키는 게 좋겠죠. 여기 이치 이동을 누른 상태에서 조금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이 정도면 딱 좋겠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제목에 이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목을 복사해서 밑에 다시 제목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사진을 몇 장을 넣어야 되나요? 핵심 키워드를 몇 번 넣어야 되나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핵심 키워드를 몇 번 넣어야 되느냐? 이건 답은 없습니다. 사진 5장 올라가서 포스팅을 하나, 10장을 올라가서 포스팅을 하나 또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블로그 마케팅 강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최소 3회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회를 넣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본문 제목으로 넣어준다면 벌써 한 번 쓴 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서론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면 2번 쓰게 되겠죠. 이 제목들이 그대로 녹아서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포스팅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결론한 부분에 넣어준다면 3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3번, 그 다음에 사진이 여러 장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몇 번 더 나오겠죠. 그럼 최소 5번 이상은 들어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사진을 3장을 쓰나 5장을 쓰나 10장을 쓰나 이 본문 제목과 그 다음에 서론, 결론에 꼭 넣는다면 그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 포스팅들을 해주시고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넣을 때는 여기에서 사진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서 열기 누르면 사진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올라온 사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 사진에 대한 편집은 나중에 더 자세히 이번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각 단계마다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포스팅 기본적인 방법에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을 클릭을 해서 사진을 옆트임을 눌러서 사진 크기를 키웁니다. 자, 이 밑에 사진과 위에 사진은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늘려주시고 사진의 순서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 사진을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내가 마우스로 끌고 원하는 위치까지 끌고 올라가면 되겠죠. 자, 여기 있다. 녹색 선이 생겨지는 곳에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녹색 선이 생겨지는 곳에 인터넷 상황이 조금 상황이 안 좋네요. 자, 놓으면 자, 이렇게 들어갔죠. 예, 글 가운데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다시 끌어서 지금 이 커서가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2장까지 2장이 아니고 3장까지 나란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녹색 선이 생겨지는 지점에 놔야 이렇게 됩니다. 또 갔다가 네, 3장까지 놓으면 이렇게 3장까지 나란하게 넣을 수 있죠. 내리는 방법은 그 사진을 클릭하고 나서 다시 끌어서 녹색 선이 생겨진 데 놓으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마술봉 모양을 클릭을 하면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이 쓰레기통을 누르면 사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포스팅을 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요. 얘도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글을 쓰고 이제 사진 밑에다가 다 글을 쓰는데요. 밑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딱 이 정도 크기밖에는 이 글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밑에다가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대한 사진을 쓰려면 이 글을 쓰려면 이 대부분이 블로그를 쓸 때에 사진 위에 글을 쓸 거냐 사진 아래에 글을 쓸 거냐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진 아래에다 글을 쓰라고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고 밑에 또 엔터를 쳐서 조금 더 많이 띄우세요. 어중간하게 놔두시면 밑에 대한 글인지 위에 대한 글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편집을 다 봐주시고요. 글을 쓰고 나서 편집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거는 2개씩 묶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글을 다 썼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편집을 봐준 건데요.
편집을 안 본 상태에서 글을 다 썼다. 그 다음에 지도 넣는 방법은 아시겠죠? 장소 눌러서 여기에 눌러서 하나를 넣어볼까요? 여기가 도나도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한가를 넣어보겠습니다. 수정한가를 누르면 수정한가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담양군 창평면에 수정한가가 나와요. 추가 누르면 올라가요. 추가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컨트롤 A를 누릅니다. 그럼 전체 블럭이 씌워져요. 그럼 현재 이 그래프 포인트는 15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15포인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줄간격인데요. 줄간격은 카페도 200%지만 블로그도 200%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적당하게 간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젤로 2로 가서 제목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만 블록을 씌운 상태에서 진하게 B를 누르면 진하게 되죠. B 이렇게 녹색으로 들어오면 돼요. 15보다는 19로 합니다. 이렇게 갖춰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대표 사진을 지정을 합니다. 대표 사진은 뭐냐면 썸네일에서 보여지는 한 장의 사진이죠. 가령 김치, 자 어떤 사진이 대표 사진이 좋을까요? 이게 좋겠네요. 벌써 돼 있네요. 클릭하면 이렇게 대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포스팅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상단에, 아니면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럼 저장을 눌러 놓으면 여기 안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에러 나서 전원이 꺼지거나 했을 때는 여기 저장을 눌러보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발행이 하기 싫으면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놔도 되고요. 저는 글을 쓸 것들을 밖에서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리 임시 저장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편집해서 올리는 형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을 해볼까요? 발행을 누릅니다. 발행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죠. 이 글이 들어가야 될 카테고리. 이건 이제 맛집이겠죠. 맛집 탐방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자동으로 맛집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맛집 탐방에서 맛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가 맛집 같으면은 생산물에 초점을 맞추면은 맛집 탐방해 놓고 여기는 원예 재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주제 분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공개 설정에서 전체 공개를 해야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행해서 댓글형, 공감형, 검색 다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보내기에 본문어형으로 할 거냐 링크형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은 링크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퍼갔을 때 내 블로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본문어형으로 합니다. 본문어형으로 하면 누구든지 내 글을 퍼가더라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못 보는 건 아니니까요. 위에 주소를 클릭하면 제 블로그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본문어형으로 한 이유가 카페에 공유하기 위해서 본문어형으로 합니다. 본문어형으로 하고 그 다음 태그는 최대 30개까지 스마트 에디터 3.0에서는 10개인데요. 여기서는 30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 여기 본문에 처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에 해시태그를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30개까지. 근데 저는 여기에 해시태그 넣는 거는 반대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시태그를 넣어 놓으면 그 해시태그들이 밑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시태그는 띄어쓰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는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고 해시태그는 저는 여기서 넣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게 제가 강의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해시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현재 올리고 싶다 그러면 현재 그대로고 발행을 누르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3, 4일치씩 포스팅을 해놓기 때문에 예약 기능을 해서 예약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13일 날 올리겠다 그러면 6시 해서 발행을 누르면 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글이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 나중에 다시 이 글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글쓰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13일 날 6시가 되면 올라가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글쓰기 들어가서 보면 예약 발행 3건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장 안에가 숨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3건을 클릭해 보면 여기에 예약해 놓은 이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게 12일날, 13일날, 그 다음에 뭐 17일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서 뭐 또 날짜랑 내용들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첫 번째 제목에 키워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 제목이 본문에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제목에 있는 내용이 서론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크기를 옆트임을 눌러서 전부 키우시고요. 옆트임을 눌러서 전부 키우시고 설명을 쓰실 때는 사진 설명 입력하세요 넣는 게 아니고 사진 밑에 입력하시고 사진 위에 글을 쓰지 말고 아래에 쓰시고 밑에 사진은 간격을 충분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쭉 작업을 하시고 다 끝났다 하면 여기에서 편집을 이 컨트롤 A를 눌러서 키보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블록을 설정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뭐 글씨 크기는 15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줄 간격 200%를 반드시 눌러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한 상태에서 제목은 진하게 해서 19포인트로 올려주세요. 그게 다 편집이 다 됐다. 그러면 대표 사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 사진을 지정을 하고 내가 썸네일로 보여지게 하는 대표 사진 지정하고 발행을 눌러서 여기에 카테고리와 주제 분류 설정해주고 공개 설정 발행해서 남의 글을 포스팅해주고 남의 상품 리뷰해줄 때는 반드시 본문어용으로 풀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편안하게 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태그 편집에 30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농장 이름이나 닉네임 같은 게 들어가면 좋죠. 그 다음에 발행을 할 거면 현재에서 그대로 발행 누르시면 되고요. 예약을 하실 경우는 예약을 클릭하시고 예약한 날짜를 클릭한 상태에서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마이 브랜드 파워 SNS 마케팅 111쪽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준수를 하지 않고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물론 원칙은 없지만 최소한의 강사가 강조를 할 때는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나만의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색 최적화는 아니죠. 검색에 노출이 잘 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블로그 포스팅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동영상 강의 중에 블로그 포스팅 강의 중에서 가령 글 편집 아니면 이미지 편집 그런 한 분야와 그 다음에 카페 포스팅한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